다음 공천헌금 의혹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의 황금 PC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강선우 의원 외에도 이제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모의를 하는 그 녹취가 120개나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PC가 어디 있다 왔죠?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압수수색 할 때 네. 경찰이 찾은 게 아니거든. 서울시의회에서 제공한 PC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125개 파일이 있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경찰이 그 영장에 의해서 갖고 와야지. 보다 못한 서울시의회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세상에 수사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 봤어요. 네. 역시 경찰은 수사 의욕이 없든지 네. 능력이 없든지 둘 다 없든지 제대로 안 되는 건 맞다. 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좀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당연하죠. 그 국민의힘 대표도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특검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수사기관, 뭐 경찰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힘들다.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특검 수사예요. 그죠? 그래서 강선우가 김경에게 1억을 받고 공천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게 왜 됐지? 뭐 이런 의혹들, 거기다가 최근까지 집권 여당의 2인자 원내대표로서 엄청난 파워를 과시했던 김병기 전 대표의 그 다양한 갑질, 다양한 삥뜯기, 이거를 동작선을 실제 계속 파묻었잖아. 네. 예. 거기 방법도 고체하고 서장하고 통화도 하고 공소시효 끝났다고 파티도 하고 수사를 애초에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묻어버렸다고. 네. 근데 그 보좌진들이 그걸 막 그냥 언론에 제보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온 거지.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보안수사가 필요한 거고 네. 그렇게 암장해가지고 파묻어버리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근데 정권 송치, 모든 사건을 송치하게 해서 보안수사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무서워서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기들 사고 친 거 경찰이 알아가지고 잘 파묻었는데 그거 나중에 뒤집어가지고 끄집어낼까 봐. anyway. 이 사건은 김경, 강선우, 김병기만으로도 사실은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렇게 묻어왔던 사건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은 탈당을 했지만 네. 어쨌든 내 무고함을 밝혀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민주당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 다 없다는 거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네.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경이 나가고 싶어가지고 돈질을 얻다 하면 될까? 네. 누구한테 찔러주면 될까? 누가 제일 세? 이런 거 얘기했다는 게 125개가 있는데 현역 의원들 이름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당장에 그 파악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 쳐가지고 관련된 의원들 의원회관 사무실 집 차 다 털어야 되거든. 네. 근데 이것도 뭐 한 2달 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다 없어졌다 얘기 또 나올 거야. 근데요, 지금 김경 의원이 동작이 아니고 동대문구에 생활 터전이 있으면서 안규백 의원한테 500만 원을 뭐 정치 후원금으로 내고 어쨌든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앞번호로 지금 당선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2018년이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한은 지역 시의원
공천으로 되는 거, 공천되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것이 비례 공천입니다. 비례 공천. 굉장히 힘든다. 여기에 강서 갑구의 시의원 공천 받기 위해 1억을 줬다면 그 앞전 2018년도에는 몇 곱의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가 있어야 돼요. 네. 예? 이게 뭐 평소에 민주당하고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뭐 무슨 전문대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왜 느닷없이 그 연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어렵다는 비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공소시효 지나면은 2018년도 6월 달에 선거를 했으니까 6개월 지나면 2019년 1월쯤 되면 네. 이제 공소시효 다 풀리거든. 그죠? 그럼 이제 도의원들끼리는 너 얼마 주고 들어왔니? 아우, 그거밖에 안 줬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네. 궁금하니까 그렇죠. 이제 다 지났으니까. 다 지났으니까. 그래서 난 참 이렇게 어렵게 왔다. 나 좀 잘 봐주라. 이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통화내역 같은 걸 좀 봐가지고 그 아직 남아있는가 모르겠는데 빈번하게 통화했던 시의원이 있다면 지금 그게 당이 다르다면 네. 그분한테 좀 물어보면 많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요거 시효 지나면 이제 얘기 다 하거든. 그래서 이건 특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말고 국힘도 하라. 근데 국힘이 뭐가 좀 나온 게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거 없이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누구를 털어? 그러게요. 누구를 압수수색해요? 그건 안 맞는 얘기고 일단은 민주당 김경 강선우 네. 김병기 요 라인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거. 그다음 닭발 사 먹은 거 뭐 이런 것들. 이거 가지고 먼저 특검을 하면서 들고 파다 보면 옆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어깨의 관행 비슷합니다. 예. 네, 통일교 특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통일교하고 신천지 이걸 두 개를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따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네.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은 1억을 먹은 걸로 구속을 시키고 지금 이제 선고 일자가 다 되도록 시간이 됐어요. 네. 같은 시기에 전재수 전모 등 그 민주당 의원들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조소도 안 받고 덮었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정치적인으로는 중립이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는 특검이 이게 뭐냐. 통일교에 대해서 반만 캐고 반은 덮었네. 반 덮은 거. 그게 또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 쪼개에 대한 거니까 이건 특검이 필요해. 라는 거였어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다. 전모 의원이 국힘이다. 네. 숫자는 민주당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건 그 다음날 그냥 특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만 물을 타더니 갑자기 신천지가 또 어쩌고 해요. 신천지는 홍준표만 옛날에 좀 떠들었거든. 최근 들어 또 떠들었지.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은 받기가 싫은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걸로 물타기를 하다가 한 보름 됐나? 1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교유착 비리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자. 특검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합수본을 해라. 합동수사본부. 그래서 애정하는 김태훈 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띄웠어.
그러고는 통일교는 처음에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하고 신천지만 계속 때리는 거야. 물타기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물타기를 해서 특검이 필요 없다거나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대순진리회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2014년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성남시장이 될 때 그 정진상이 대순진리회 때문에 9,000표는 더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하자 이거야. 그래서 문제되는 모든 것들 다 하자. 그러면. 종교 관련해서. 근데 저는 정교유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못 얘기를 하고 계신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게 헌법 조항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교 인정은 이제 특정 종교만 우대하는 거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다는 거는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정치 행위하지 마라 한 게 아닙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소견을 가질 수 있고 투표하러 가고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싫고 그 종교인이 그런 거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직적으로 혹은 그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선거에 관여한다거나 혹은 정치 자금의 절차를 어기게 되면 그거는 그 법으로 다스리면 돼요. 정교유착의 원래 의미는 국교 만들어가지고 어느 종교 우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국가가 정치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특정 종교 집단 박해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주어가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국가예요. 국가 정치에 손대지 마. 저게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국가에서는 그거는 종교재판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란 같은 나라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종교 단체에서 기독교에서 저거는 이단이야. 그건 종교끼리 그거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국가가 관여하면 안 돼요. 종교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가리면 돼요. 근데 언젠가 한번 통일교에 대해서 정교유착으로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해산을 검토해라. 라고 법제처장한테 얘기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헌법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교유착 때문에 수사를 한다. 그거 아니죠. 신천지가 통일교가 대순진리회가 네.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정당법을 위반해서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한 거가 나온다면 그거는 그 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는 거지 저 종교 없애라 마라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슈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거나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검사장 인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사가 한 5번 넘어가는 것 같아. 네. 한 달, 2달 만에 막 해요. 네. 그것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안 그러면 징계 때리고. 그러니까 입 닫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검찰이 왜 욕을 먹었냐? 검찰이 형사부 검사들은 욕 먹을 짓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수사를 먼저 안 하고 경찰이 한 걸 봐가지고 보완 수사를 하니까 잘못된 거 바로잡고 약자 보호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특수부 검사들 이건 갑자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하고 자기들이 재판하거든. 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형사부 검사들이 우린 지게꾼이다라고 하면서 나도 특수부 검사하고 싶어. 왜? 인사에서 잘 나가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요번에 보여주는 건 이건 뭐 극단적인 거고 정권의 부침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180도 팍팍팍 바뀝니다. 양지 있던 사람 음지로 가고 음지 있던 사람 양지로 가고. 심지어 정윤미 검사장 같은 거는 검사장인데 고검 검사로 강등을 시켰죠. 이렇게 정치권에서 검사 인사를 자기들 입맛에 따라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은 출세가들 달리게 하고 그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좌천시키고 강등시키고 하면은 그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수사도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했던 거예요. 윤석열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그러니까 야를 막 좀 더 수사하더라도 한 3, 7의 비율은 지켰다. 여 한 3은 했다. 근데 10대 빵이다. 이거 검찰 앞으로 이거 제대로 조직을 보유하지 못할 거다. 이게 뭐냐 이게. 근데 검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는 인사예요. 인사는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인사를 해서 검사들이 거기서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편파 수사를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니네들은 만악의 근원이야 하고 다 뺏어. 그 뺏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 이제 좀 이따 10월달 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기서 뭐 자기들끼리 뭐 검사장 하고 뭐 좌천되고 내가 보기엔 그 아무 의미 없다. 검찰이 이제 없어지죠. 아니 지금 타이타닉이 지금 깔아앉고 있다고. 네. 타이타닉 호가 거기 3등석 있던 놈을 1등석으로 올려주고 1등석 있던 놈을 4등석으로 보냈어요. 배는 깔아앉아요.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 네, 실제로 이번 인사 조치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공직자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나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보이기도 했던 그런 취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유미 검사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그 난 또 다시 우리 정성호 장관 뭐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 대통령 뜻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뭐 당분간 뭐 한 3년 4년은 좋겠지.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분이 교원 용색으로 이 달콤한 말로 표정으로 뭐 사실을 흐리는데 아무래도 내 친구지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때 그 치아가 다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데 법에도 안 자기도 맞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걸 썰파를 하려니까 이게 녹지 안 녹겠어요? 내처럼 있는 대로만 하는 놈은 아무 상관없지. 나는 그런 거 못해.